여수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단지 미화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가슴을 꽉 움켜쥐고 금방 가버려요. 한 5번 정도 그랬는데. 소장은 최근 다른 혐의로 해임 처리됐지만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이 시작되면서 여수, 순천, 공 등 지역 곳곳이 피서객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바닷가로 놓은 게 그대로 어디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다시 비상인 가운데 인근 광주권도 심상치 않습니다. 상무지구 유흥업소가 재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일부터 지역 내 80% 안팎의 학교들이 등교에 들어가 2학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염병 추이와 교육부 권고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 뉴스는 여전히 주변 곳곳에 만연해 있는 성추행 관행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는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미화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의 안건으로조차 다루지 않았고 당사자인 소장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언과 해고 압박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미화원 A씨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처음 성추행을 당한 건 작년 1월. 가슴을 꽉 움켜쥐고 금방 가버려요. 똑같은 방법으로 지하실에도 그랬고 한 5번 정도 그랬는데 그 와중에 내가 발로 차고 이렇게 팔꿈치로 쳐도 거기가 협소하니까 내 팔꿈치만 다친 거예요. 이후에도 수차례 다른 미화원들도 올해 3월까지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A씨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를 이렇게 막 밀가루 만지듯이 막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경찰은 A씨를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해당 관리소장을 검찰에 넘긴 상황. A씨와 동료 경비원은 관리소장이 성추행 고소 사실을 알고 나서 A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해고까지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왜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핸드폰을 놔둔 걸 대가리를 깨분다고 깨부르고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탁 이러는 거예요. 경고 사실을 받으려면 동대표 가방주장 사인을 받아야 돼. 근데 소장 저 사람 지 마음대로 어쩌갖고. 상황이 이런데도 A씨의 성추행 사건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고 관리소장은 횡령 등 다른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한편 관리소장은 A씨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 뿐이며 A씨가 권고사직을 피하기 위해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폭염 경보가 확대 발령되면서 하루 종일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거문도와 초도를 제외한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에 폭염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 경보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에 대비해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지역 곳곳이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도 코로나19의 재유행 시기를 맞아 감염병이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흥군 영남면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입니다. 서퍼들이 해안으로 밀려드는 높은 파도를 미끄러지듯 여유 있게 넘나듭니다. 고흥 남열 해변은 3일 동안의 연휴를 맞아 전국 각지 서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 바다로부터 작은 섬들이 엮고 백사장이 완만하여 서핑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과 오동도, 순천만 국가정원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들도 관광객들의 발길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들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차량으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 숙박업소들도 만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극심하게 침체됐던 지역 관광 산업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바닷가로 놓은 게 그대로 어디다. 저녁이면 많이 와요. 막 차 댈 데가 없어요. 여기 막. 저녁이면 밤이면 놀러 와 또.
하지만 최근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 대유행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 일부 지역민들은 정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수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확진자가 없어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또 어떨지 몰라가지고 항상 걱정이에요. 본격적인 휴가철, 3일 동안의 황금 연휴를 기점으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관광산업. 질본 지침에 따른 방역이 지역 곳곳마다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모두 유흥주점 손님이거나 도우미들인데 마스크를 대부분 쓰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손님과 접객원 등 7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일요일에도 남성과 여성 등 모두 7명이 확진됐고 월요일에도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 상무지구의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여성 접객원으로 접촉했던 이들입니다. 문제는 이들 확진자들이 보인 그동안의 행태입니다. 광주시가 공개한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여러 유흥주점들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5번째 확진자의 경우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무지구 유흥주점 7곳을 다녔지만 단 한 차례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주로 술을 마시는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출입을 할 때는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먹기 시작한 후부터는 이제 안 쓰게 되고 아주 장시간 동안 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이제 그런 그 밀접한 접촉들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들 확진자들이 일했거나 들렀던 광주 상무지구의 유흥업소들은 약 20곳에 달합니다. 광주시는 유흥주점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날까 검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익명 검사를 받으라며 검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어떤 감염병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인 가족들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유흥주점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날까 봐 소극적이어서 방역당국이 검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전남도의 행정명령 진단검사 대상은 지난 7일에서 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지난 1일에서 12일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자,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15일 광복절 집회 참가자, 10일 이후 광주 상무지구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방문자입니다. 도는 진단검사 기간이 오는 21일까지로 도내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남도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모두 42명으로 지역 감염 18명, 해외 입국자 24명입니다. 내일 전남 도내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이 당초 계획대로 전면 등교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의 81%, 중학교의 76%가 내일부터 2학기를 시작합니다. 도교육청은 농산어촌의 경우 방학이 길어질수록 학력 격차가 심해질 것을 우려해 전면 등교를 결정했지만 교육부 권고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선체 영구 거치 장소로 목포 안산, 제주와 진도 등이 거론돼 왔는데요. 결국 목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선체뿐 아니라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간도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 최종 거치를 목표로 선체 보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3년 만에 인양돼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던 세월호. 이후 3년 동안 목포 신항에서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직립 작업, 침몰 원인 조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월호 선체를 영구 보존할 거치 장소였는데 목포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안산과 인천, 제주와 진도 등 관련 지역들이 거치 장소로 논의됐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72%, 목포 시민의 74%가 찬성한 압도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선정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피해자 지원 추모위원회 심의에서도 이견이 없어 세월호는 목포에 남게 됐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27년 정도의 거치 장소의 거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 장소는 현재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 철제부두에서 1km가량 떨어진 고하도 신항 배우지.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선체를 이전 수리해 추모와 기억 공간으로 마련하고 전시와 교육 등의 역할을 할 복합관을 함께 건립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액이 5,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도에 따르면 16일자 현재 전남은 4,096억 원의 피해가 잠정 집계됐고 광주시는 지금까지 1,555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확인이 진행될수록 피해액이 불어나는 가운데 현재까지 구례군이 1,903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고 담양 734억 원, 곡성 403억 원, 장성 352억 원 등의 잠정 피해가 났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공등량만 일대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돼 양식장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완도 내만과 공등량만 일대의 수온이 28도 이상에 도달했다며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이 일대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긴 장마 등으로 표층과 저층의 물이 잘 섞이지 않아 수온이 높아지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고수온 피해가 없도록 양식장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산단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의 연구과제를 검증할 전담기구를 운영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협의체 위원들은 최근 열린 18차 회의에서 연구과제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행을 위해 정확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또 이달 말 열리는 19차 회의에서 행정기관과 기업체의 환경 개선 대책을 보고받고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치매 안심마을 2곳을 추가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도사동 월곡마을과 서면 판교마을에 이어 별량면 용두마을과 해룡면 서가마을을 치매 안심마을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사업은 치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협약병원과 연계해 맞춤형 치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단수 피해를 입었던 구례와 담양 등 5개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침수됐던 구례군 취수장과 담양과 곡성 등에서 유실된 송수관로 등을 응급 복구해 대부분 지역에서 수돗물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남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취 정수장이 침수되거나 수도시설이 유실되면서 구례 등 5개 군에서 14,600여 세대 3만 3천여 명이 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과 호우 등 여름철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가 나는 도로시설의 근본적 복구가 추진됩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시설 피해를 파악한 결과 산사태가 난 곡성 성덕제 도로는 2004년 태풍 매기 때도 피해가 나 사방시설이 설치된 곳입니다.